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 토겐스탁에서는요,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라는 홍전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 가장 알맞는 저희가 종목과 이 상담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술주생 오늘 홍전 대표님과 함께하는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요, 홍주원이 떴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상단에 홍주원 대표 토겐스탁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이 대박 공략주라고 하죠. 이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채팅방에 채팅이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은 꼭 꺼두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참여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참여 희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고 굿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겠습니다. 슬주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가 참 이 시작이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부 강보합권으로 이 코스닥이 특히 800선을 견고하게 지켜줬던 흐름이었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인의 동반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증시 상승에 견고하게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홍전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이게 좀 장 후반까지 우리가 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월요일부터 되게 뭐 기분이 좀 좋았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기관이랑 외인이 동반 매수세로 시장을 좀 이끌어줬던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치고 가다가 오후장에는 조금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지금 강보합권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시장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 자체로 봤을 때도 뭐 양호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상승폭을 반납했다고 하지만 반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흐름이었죠. 오늘 지금 강세 섹터라든가 이제 뭐 오늘 좀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자면은 다 이제 그 과열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좀 이렇게 주도 섹터들이 시장을 좀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확률이 되게 높고, 앞으로 이제 좀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미중 갈등도 있는데 우리 이제 미국 일본과 한국의 좀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오늘도 좀 변동성이 그간 전주와는 또 다른 흐름이 좀 이어졌던 하루였는데, 우선 오늘의 이 키워드 또 네 가지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중에 이 첫 번째는 어떤 키워드가 차지했을까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히나 오늘 외인 매수세 중에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오늘 아주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갔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아래 하단의 IT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좋았거든요. 뭐 리노공업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자체의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이쪽이 우리가 사실 인텔 호재도 있었잖아요. 16% 급락을 했던 인텔이 우리가 이제 TSMC나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호재가 들어올 것이다. 반사 이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IT 중소형주가 좀 움직였는데, 이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갈까요? 아니요. 계속 가진 못하고요. 네. 자, 인텔이라는 기업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되게 이제 역사가 깊고 유서 깊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앞으로 이제 CPU 시장에서 인텔이 이제 조금 그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밀려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 똑같은 거, 영원한 승자는 없거든요. 그 이야기대로
경쟁에서 밀려날 수는 있고 기술이 뒤처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정확히 언제다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인텔이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CPU 시장 자체에서 수많은 위협들을 그동안 받아왔었어요. 네네. 뭐 AMD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견제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네. 꿋꿋하게 지금까지 그런 위기들을 넘기면서 굳건하게 지금 그 탑 오브 탑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이제 기업은 사실 이제 기술력으로만 솔직히 놓고 봐도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인텔의 기술을 좀 따라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맞아요. 네. 이 인텔이 그 주요로 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조금 못 그렇죠. 미칠까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삼성전자는 핸드폰도 하고 다 하니까요. 삼성전자는 많은 걸 하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도 하고. 예, 뭐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었지만 오늘 좀 상승폭을 보자면은 그렇게 뭐 반사 이익을 확 얻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어떤 인텔과 비교를 했을 때 인텔이 뭐 더 좋냐, 삼성전자 더 좋냐, 이거는 이미부터 의미가 없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로서만 보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 가치로서만 보고 갔을 때 전 세계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게 삼성전자 자회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어찌됐건 실적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판매량만 봐도 사실 이 이제 전 세계 상장 기업들 중에서 판매량만 놓고 보면은 뭐 전 세계 3위, 4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기업인데, 그런 뭐 실적들이 인텔과 경쟁해서 나온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인텔이 16% 급락하니까 AMD가 10% 상승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반사 이익을 우리가 논할 것 같으면은 인텔과 AMD를 논해야지 거기 갑자기 삼성전자 꼽살이 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뜻이었죠. 뭐 테스, SNS텍 같은 리노건 같은 경우 올랐던 게 네네. 이제 인텔이 6개월 지연이 된다 하니까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부품이 네네. 더욱더 아니, 뭐 그런 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러한 기대감이었다고 할까요? 물론 그런 네네.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그런 반사이익 때문에 급등이 나올 만한 그 정도의 시총을 가진 회사가 아니에요. 엄청 큰 회사고요. 그 반사이익을 노리고자 투자할 만한 어떠한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라는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메리트 있는 기업일 뿐인 거지. 반사이익으로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뭐 6만 원 돌파가 된다, 7만 원 돌파가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냥 해프닝으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꾸준하게 지금과 같은, 예전과 같은 그런 실적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좀 더 발전을 시키면서 그냥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우리가 상승시키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는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애국 테마입니다. 역시 일본 반발 수혜주들이 오늘 상당히 특징적이었는데, 이제 일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재 쪽, 특히나 뭐 모더나, 신성통상 같은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들이 오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오늘 특히나 이쪽에서 두드러졌던 게 삼천리 자전거 같더라고요. 이 삼천리 자전거라는 것도 이제 국내산이다, 뭐 이러한 느낌으로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좀 많이 이쪽으로 이제 취지가 같다라고 하는데, 애국 테마를 우리가 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의 이제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애국 테마라는 아주 단순한 테마주로 봐야 될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자, 저기 이제 애국 테마를 좀 네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애국 테마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다 주식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이 이 채널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이 관점에서 네네. 제가 이제 앵커님과 우리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애국 테마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 삼천리 자전거가요? 아니, 그러니까 애국 테마라는 이 테마 자체가. 애국 테마가요? 네. 이해가 되세요?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말이 되지 않을까요? 말이 됐으면 좋겠네요. 애국 테마가 말이 된다고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국 테마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예. 애국 테마. 자,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애국 테마로 한번 들썩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생긴 게 바로 애국 테마입니다. 2019년 그때 이제 우리 이 불매운동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자, 과거를 우리가 히스토리를 한 번씩 밟아보자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모나미가 엄청난 상승을 해줬습니다. 모나미가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볼펜 이제 만드는 흔히 많이 쓰는 이 지금 볼펜이죠. 펜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 몇 분기가 지났죠? 3분기, 4분기가 지났어요. 이제 3분기, 4분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 과연 애국 테마로 인해서 이 주가의 상승 이외에 본연의 실적은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봤을 때 모나미의 실적은 뭐 별 다를 게 없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애국 테마라는 그 한마디로 그 광기 어린 광기 어린 투기가 불러낸 저희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주식 우리 HTS나 MTS 네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 주식 거래소에서 흔히 말하는 장난질 테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테마예요. 그러면 지금 질문 자체가 답이 나왔죠? 이거를 테마로서 인정을 해야 되냐? 인정은 하되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이제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제 테마성으로 단순히 테마성으로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던 시가 공략을 하던 아니면 단타를 하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우리가 좀 이제 좀 짧게 먹고 빠지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더 좋을 거라고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애국 테마라는 거를요, 우리가 그냥 논리와 사고력만 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테마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 빠진다는 것을 전제하에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계속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겠죠? 시기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시기적으로 반등은 나오겠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은 광복절 이전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략할 만한 공략 포지션을 주느냐 이겁니다. 차트를 이런 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차트를 보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차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차트를 보실 줄 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맞습니다. 크게 없겠죠. 그리고 보통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조정을 줄 때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8.15 이제 광복절에 우리가 공략을 할 것 같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만한 포지션에 주가가 안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그 안착이 됐을 때 이거는 지금 들어갈 만 하겠는데라는 그 포지션을 포착할 만큼의 차트 보는 기술이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능한 것이고 공략이 너무 고수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 중수 이상은 돼야지 그렇죠. 이런 공략 가능한 거죠. 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쪽은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든 우리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홍주현 대표님께서 이 시기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홍주현이 떴다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요. 계속적으로 실시간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정보, 보다 더 열린 소통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짧은 50분이라는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더욱더 좋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세 번째 전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신풍제약입니다. 정말 우리 방송 전에 이 얘기로 상당히 불을 뿜었잖아요. 네네. 우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딱 3시 20분에 정말로 누구 하나 약속한 듯이 하한가를 쳤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도 하한가를 쳤고 신풍제약, 신일제약, 뭐 제약 들어간 것 중에 이 대형주, 특히나 제약 들어간 이제 좀 오래된 전통주들이 오늘 좀 그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오를 건 좀 오르는 시장이더라고요. 뭐 SK 뭐
케미칼, 뭐 LG캠 생명과학 네네네. 등 또 갈 거 임상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또 가고 코로나는 확산이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위험하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네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세력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만한 그럴 섹터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너무나도 불투명하고요.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불확실성이 강한 그런 테마, 그런 섹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뭘 원하냐 이겁니다. 뭘 원해서 과연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하냐 이겁니다. 결국은 수익이거든요. 결국은 보다 큰 수익. 뭐 이제 예전에 그 섹터로 따지자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한 상승을 내보였고 막 1000%, 2000%도 막 나오고 그런 이제 과거의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그런 임상에 대한 엄청난 큰 희망과 꿈을 갖고 있어요. 이 제약바이오가 우선 약이 하나 정말 개발이 된다면 사실 계속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임상은 1년에 이 몇백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임상은 준비된 임상만. 그럼 우리가 임상 기대감을 갖고 투자할 것 같으면 이 수천 종목 다 사야, 수천 그 개 임상이 관련된 종목들을 다 사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임상 기대만을 가지고 제약 섹터에 투자를 할 거냐? 그럼 막상 임상이 끝나고 기대감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다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럼 기대감까지만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는 수많은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결국은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세력들이 원하는 종목만 간다라는 건데 지금 SK바이오가 뭐 올라가고 뭐 신풍제약이 떨어지고 이게 네. 제약바이오에서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순환의 돈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뭐죠? 주식시장의 돈은 한정적이고 들어가는 돈은 한정적이고 이 순환이 되는 돈은 한정적인데 모든 종목들 다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올리고 적당히 먹었으면 털고 나와야 되는 거고 털고 나왔으면 또 다른 종목 재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보분들이 어떠한 결과를 바라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그렇게 기대감을 얻냐는 거죠. 결국 수익이라는 건데 말을 계속 이어갈게요. 수익이라는 건데 그럼 그 수익을 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만 바라냐 이겁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인생 역전을 바라시길래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주식 투자입니다. 투기가 아니고 그러면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로 꾸준하게 이끌어가면서 꾸준하게 이겨가면서 적지만 계속 쌓여가는 수익을 우리가 보장을 받는 그런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용을 해야 되지 광기 어린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지금 제가 또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지만 고수의 영역이에요. 고수의 네. 영역이고 그리고 세력들의 놀이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공부 그리고 내가 기술적으로 충분한 어느 뭐 기법 수많은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차트에 대한 해석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갖춰졌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를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갖고 와야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겁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관련해서 한마디로 좀 실체 없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이제 근본이 있는 이런 우리가 꼭 집중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이 시총도 조금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보장된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차라리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뭐 혈장 치료제, 진단키트 다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 쪽은 조금 더 봐도 될 이런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전 시간에 네네. 이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질문이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제 백신을 꾸준히 봐야 되냐라고 네. 질문했을 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백신은 뒤통수를 많이 때리고 배신을 그동안 많이 했다. 그리고 임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임상 시험일 뿐인 거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막 타고 있는 이 불기둥 안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백신의 결과와 성패와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 그 값어치라 그러죠.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실패, 성패,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네네. 꾸준하게 그냥
그 결과로서만 봤을 때 배신이 없는 혈장 치료제를 우리가 공략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혈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방송이 있고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혈장 섹터가 아주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오히려 백신 섹터는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혈장 섹터는 배신을 하지 않을까요? 혈장은 말 그대로 혈장이잖아요. 백신이 아니잖아요. 혈장은 그냥 면역 체계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의료 기법이라는 거죠. 근데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이 다 끝나야지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혈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 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 참 쉽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은 다 발휘를 합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수많은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판단력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냥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조정을 어떻게 주는지 그 추세를 봐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모든 건 차트 안에 있다라는 거니까 차트를 또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정확히 딱 찝어 주셨습니다. 좀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긴 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알아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 또 어떤 게 차지했을까요?